네, 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트렌드 읽는 습관이라는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먼저 이 책을 지으신 두 분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 전문가 두 분께서 저술을 해주셨고, 내용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트렌드라고 하면은 대체 트렌드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떤 게 트렌드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 그리고 트렌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트렌드를 읽기 위한 네 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어떻게 트렌드를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먹는 이제 흑당 커피에 대한 걸 예를 들면서 흑당 커피는 지나가는 유행일까 아니면 트렌드일까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럼 과연 한 대 반짝하고 지나가는 유행과 트렌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명확한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트렌드라는 거는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이 되는 거를 트렌드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체감하는 요즘 뜨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작게 말하면 트렌드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트렌드보다는 이 패드라는 것에 좀 더 가깝다. 패드라는 건 이제 for day라는 약자고, 잠깐, 반짝, 이 트렌드에 미치지 못할 만큼 잠깐 유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쪽에서 흔히 뭐 대왕 카스테라라든지 뭐 버블티라든지 이런 흑당 커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와 구분되는 지점에서 패드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해서 조금 더 작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그 코스메틱 덕후라고 하죠. 화장품 덕후라든지 피규어 덕후가 예전에는 이런 문화 자체가 많이 없었지만은 지금 대중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 작은 니치 마켓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어떤 변화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라는 거를 이제 네 가지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나오네요. 유행인지 트렌드인지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적 현상과 연결성이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분야와의 접점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놨는데, 최근에 이제 비건 문화 현상과 더불어서 이 채식주의가 많이 나오는 것과, 아니면 어떤 아침 방송에 갑자기 어떤 건강식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샐러드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주문량이 늘어난 것과 어떤 게 조금 더 트렌드에 가깝냐. 전자는 어떤 사회 현상에서 기인해서 발생된 그 결과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렌드에 가깝지만, 아래 이제 매스컴으로 인한 어떤 영향은 실제 이제 그런 잠시 반짝하는 패드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유사 트렌드를 탐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은 아니죠.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게 진행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의 본질은 아이스 버킷이 아니라 바로 이 챌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챌린지를 통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역설적인 부분인 거고, 최근에 이제 뭐 지코의 이제 아무노리 챌린지라든지 여러 챌린지 열풍이 좀 많이 불고 있죠. 그래서 다음 장 보면 트렌드는 무조건 쫓는 게 정답일까? 라고 이제 질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트렌드가 생길 때쯤이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쭉 들어놨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뜨고 있으면 반대로 그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로 레트로, 그리고 이제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나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기 원해. 탈코르셋, 그리고 가성비, 아껴야지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디저트라든지 이런 커피를 굉장히 사치를 하는 거고, 즉석식품과 집밥,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로트 열풍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피로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트렌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역심리를 가지고 있대요. 역심리라는 건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이런 호기심이자 자기 개성에 대한 표현을 뜻하는데, 트렌드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 있어서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 모두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에는 수명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상품에도 어떻게 보면 그 프로덕트 사이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트렌드도 생성부터 성장, 성숙, 쇠퇴를 거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우리가 합리적 소비라는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그게 이제 가성비라는 키워드로, 나심비라는 키워드로 이제는 취향에 맞는 소비로 이제 발전을 해나간다는 거죠. 뭐 정확한 예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새벽 배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새벽 배송은 처음에는 조금 더 배송이 빠르다라는 어떤 강점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가 구체적으로 이 새벽이라는 시간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당일 뭐 아침에 주문하면 뭐 오후에 온다 이런 당일 배송이 되고,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그 배송이 완전 보편화되는, 그래서 뭐 새벽에 주문해서 아침에 받는다, 뭐 아침에 주문해서 저녁에 받는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트렌드는 점점 이제 발전을 해나가면서 변화한다. 그리고 모든 트렌드에는 트리거와 배리어가 있대요. 트리거와 배리어가 뭘까요? 우리가 총을 발사할 때 그 장치를 이제 트리거라고 하죠. 그래서 트리거는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고, 배리어는 장벽이죠, 장벽. 그래서 그 트렌드를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워라벨의 트리거는 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좀 가속화가 트리거 역할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장벽을 가로막는 거는 기존의 이제 어떤 구식 조직 문화가 가로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해나갈 트렌드인지 아니면 그 단지 유행인지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그 맥락에서 파악하자라고도 했지만, 이런 사회적 인식과 요인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가 아닌 경우, 그냥 유행의 경우에는 작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 혼자 산다 해서 뭐 곱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연예인의 맛집 방문 등의 어떤 트렌드가 아닌 것은 이런 사회적 현상과 맞물리지 않고 어떤 작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트렌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2부 자체는 트렌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트렌드를 읽는 방법, 가장 쉬운 거는 거리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매장, 새로 생긴 매장과 사라진 매장, 그리고 눈이 요즘 자주 띄는 상품들, 예를 들어서 뭐 휴대용 선풍기가 많이 들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고 줄 서 있는지를 많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가 거리를 다니면서도 변화를 발견하고, 이 변화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기회를 탐색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삼성을 창업하셨던 그 창업주 회장님께서도 항상 그 일본의 어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새로 이제 다음 시즌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감을 많이 얻으셨다고요. 갑자기 좀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다음 장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만날 때 아무 데서나 만나지 말고 가급적 핫플레이스에서 만나라. 왜냐? 관찰할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곳이 트렌디하다고 느끼는지 요인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어떤 그 옷차림이라든지 행동 양식 등을 핫플레이스에서는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볼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명확한 관찰 포인트를 가지고 관찰을 하래요. 그래서 난 뭘 관찰할 것인가? 오늘 먹는 어떤 음식이야? 아니면 오늘 내가 가는 음식점의 어떤 인테리어야?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옷차림이나 행동 매무새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핫플레이스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트렌드의 집결지인 전시회, 박람회, 서점, 특히 이제 서점에 가면 이제 트렌드나 신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가면은 쉽게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가 아니라도 나의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트렌드가 묻어나올 수 있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집들이 하는 친구 집을 가는 게 가장 가깝게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모든 생활 양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읽기에 가장 좋다,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소한 만남을 가질 때도 뭐 대화 주제가 있잖아요. 점심 때 우리가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어제 뉴스가 어땠다든지 뭐 스포츠가 어땠다든지 이런 주제 속에서 트렌드 캐칭할 수 있고, 요즘에는 사실은 퇴근 후에 나와 그 연결 관계가 없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유행인데, 입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사 집 반복만 하다 보면은 자기 유사성과 근접성에 있는 인맥만 만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트레발이라든지 문토라든지 이런 살롱 문화를 통해서 조금 더 자기와 접점이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습득을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도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빅데이터 솔루션 그 사이트가 있죠. 썸트렌드라고 있는데, 뭐 빅데이터 사이트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썸트렌드는 이제 부분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거기에 대한 연관 검색어라든지 자연어 처리된 그런 빅데이터 키워드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포털에서 제공한 트렌드 서비스도 있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어떤 실시간 검색어라든지 검색량 추이를 보려면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를 저도 자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구글 트렌드 자체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검색어가 요즘 뭐가 뜨는지 이런 거 볼 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컨텐츠를 구독을 하잖아요, 디지털로.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퍼블리, 그리고 이제 유닉이라는 이런 고슴도치 나오는 되게 굉장히 귀엽고 재밌는 뉴스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든지 비즈니스 주제를 자주 다루는 아웃스탠딩도 좋은 서비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은 뭐 다 아시는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나 대한민국 트렌드 같은 서적을 통해서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트렌드를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렌드를 내 일, 비즈니스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우리가 흔히 쟤는 참 트렌드에 밝아라고 하면은 단순히 트렌드를 빨리 포착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진짜 잘 읽는 사람의 뜻은 그 트렌드가 어디서부터 왜 발생한지 그 행간의 의미를 읽고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관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트렌드는 이제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개념에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객관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나의 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주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라는 포장 안에는 사실은 그 맥락, 컨텍스트라는 알맹이가 들어있다. 그 트렌드가 왜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일과 연결점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개념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1일 1강이라는 이제 그 유행이 있었는데, 1일 1강이라는 유행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슈가 된 트리거가 된 계기 자체는 어떤 특정 이제 여고생 그 유튜버 분이 커버 영상을 올린 게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인기로 이제 1일 1강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일과 연결점, 그래서 새우깡 마케터는 이 기회를 덥석 물어서 이제 B와 그 콜라보 CF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유행일 수도 있는데 예시로 트렌드가 어떻게 일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이 아니더라도 트렌드가 어떻게 파생되고 있는지는 다른 산업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구 마케터인데 최근에 보니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조리 식품이나 이런 밀키트가 굉장히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1인 가구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럼 1인 가구 시장 성장에 대한 어떤 1인용 가구를 좀 더 기획을 한다든지, 최근에 이제 홈맥, 콘솔 열풍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보내는 그런 밤이나 여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에 맞는 홈 사운드바나 미니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트렌드라는 게 특정 산업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치관, 뭐 라이프 스타일, 구매 행동,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분야의 특정 트렌드는 다른 분야로의 연계성과 그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파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만약에 트렌드를 접목시켜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 속에서 제가 맨날 뉴스 클리핑이나 이런 거 올리는 거는 일상 속 트렌드 분석이지, 아래서부터 위로 이제 끌어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성 트렌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1인 가구를 위한 가전제품 만들어 와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배경과 사장님의 의도로부터 출발해서 목표를 잡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관찰을 할 것이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어떤 포인트를,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 기반해서 트렌드를 역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트렌드의 사업화를 좀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OW1H라고 해서 이제 마케팅 쪽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왜,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이 개념을 모두 포함해서 이제 사고를 한다는 거죠. 예시를 들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1인 가구 증가라는 게 이제 어떤 맥락이 되는 거고, 혼자 사는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무엇을, 즐거움을 제공하자. 언제, 퇴근 후에, 어디서라고 하면은 집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쉴 수 있게. 그래서 나는 이제 1인 리클라이너에 대해서 좀 더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겠다. 마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트렌드 읽기라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단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 응용할 수 있지만 관찰을 해야지 그 안에서 해답, 통찰이 나온다는 거고, 그러한 통찰을 하는 어떤 사고 방식 자체가
습관이 되는 거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는 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한 어떤 접근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사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찰을 자기 걸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페이지 자체가 한 150쪽 정도 되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170쪽 좀 넘는데, 그래서 요거 자체가 굉장히 잘 읽힙니다. 잘 읽히고 제가 거의 한 출퇴근길 하루 만에 거의 다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편리하고 재미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트렌드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개념적인 설명이 많다 보니까 막 엄청 재밌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읽는 방법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다루는 부분은 굉장히 독창적인 접근 아니었나. 그래서 한 줄 총평을 하면은 트렌드에 대해 이제 관심이 있고 마케터가 꼭 아니더라도 트렌드 탐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책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평 관련돼서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도서가 많이 준비되지 못해서 한 2권 정도로 제가 수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책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도서 증정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뭐 내용을 구구절절 쓰셔서 뭐 당첨 확률이 올라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공정하게 랜덤으로 추첨하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트렌드를 읽는 습관이라는 트렌드 관련 도서에 대한 서평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